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발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제 쓴 거고요. 하나는 오늘 쓴 건데 어제 쓴 것부터 소개합니다. 어제 귀국하였습니다. 패장이 귀국하는데, 패장이죠. 패장. 대선에서 패한 패장이 귀국하는데 환영하러 공항에 나오신 인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까지 많은 인파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대선 유세하는 것 같이 보였더라고요. 그만큼 마음 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사람들이 마음 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수 우파 정치인이 많은데 마음을 두고 지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이것을 이제 실감한 것이죠. 실감한 것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에는 홍준표 후보밖에 마음을 둘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뛰어난 지도자인데 홍준표 후보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공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몇몇 관계자들이 나가고 몇몇 지지자들 나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없고 홍준표 후보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항에 인파가 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기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지금까지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의 보수 우파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도 이게 맞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됐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라고 하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보수 우파 이념으로 무장된 인물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런 사람이죠. 지난 대선 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능가하는 보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의 희망. 보수 우파의 이념을 가장 잘 실천할 사람, 그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홍준표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파들 가운데는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4만여 표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조원진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때 전략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해서 표를 얻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진 후보를 도와서 유세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홍준표 후보를 맹공했죠. 맹공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공격해서 표를 잃었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만일 조원진 후보가 마지막이라도 사퇴를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으면 홍준표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조원진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꼭 필요한 그런 시대,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조원진 후보만 우리를 도와줬어도 우리가 지지율이 더 많이 빨리 올라갔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당 사정상 후보 사퇴를 못했어도
홍준표 후보를 집중 공격하지 말고, 지금 홍준표 후보는 허덕거리면서 이 거북이같이, 이 토끼를 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게 하려고 거기 흠집을 내고 막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차라리, 아주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홍준표 후보와 우리, 보수 우파의 희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지금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도력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 이후에 그 일을 받아서 할 사람 한두 명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좀 표를 주십시오. 제가 홍준표 후보를 이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 싹을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으면 진짜 뭐 조원진 후보도 열심히 노력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랬으니까 그래 뭐 나중에 좀 차세대 주자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표를 더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당대표가 이제 만약 된다면 7월 3일 당대표가 된다면 사람을 기르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사람. 우파에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우파에. 사람을 기르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해서 그 사람과 협력해서 앞으로 하면은 우파가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왕이 되면은 왕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자 책봉을 서두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여당은 후발주자들이 많습니다. 후발주자들. 그들 다 이렇게 띄워주고 키워주고 해가지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해서 후발 주자들, 차세대 주자를 발굴해가지고 키워내면 좋지 않겠나. 뭐 그 중에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우면 되겠죠. 신선하니까 키우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다음 말을 소개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 사죄드리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들이 뭉쳐서 강한 야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니까 그 길로 매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두 번째 발언, 오늘 발언입니다. 지난 대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좌파 진영의 선전 매체로 전락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냥 이 문재인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 쪽에 유리하게 뭘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죠. 그런 분위기였죠. 네. 이명박 정부 때 날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을 도와줘서 날렸나 봐요. 날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배제된, 박근혜 정부가 그 여론조사 기관을 배제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은 탄핵 때 분풀이를 하듯 박근혜 지지율을 제로에 가깝게 조사한 것을 보고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나 보죠. 박근혜 지지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래서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론 조작을 해도 이게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 제1수단이 선전부 장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선전을 잘하느냐, 홍보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권이 유지되고 실패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언론과 소통하지 않고 전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정치를 했으니 정권 유지가 될 리 없지요. 이렇게 평했습니다. 참, 박근혜 정부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핸디캡이었죠. 소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정치를 한 것. 마이웨이를 한 것. 그래서 전 언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더군다나 김영란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인들이 이제 특혜를 받도록 대접받는 것까지 다 차단해버리니까 거기에 부하가 난 언론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한 몫을 거들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도 정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되죠? 트럼프처럼 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할 때보다 대선 선거운동 할 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언론을 적으로 두는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래버리고 막 언론을 공격해야 되고 그런 언론들은 막 어떻게든 트럼프를 씹어대고 막 흠을 잡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하여튼 욕을 얻어먹지만 보도는 계속 해주니까 알려지는 거죠. 계속 알려지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죠. 지금도 트럼프는 언론을 적으로 여기고 지난번에 노골적으로 저 어디 갔는데 언론 만찬 이거 여기 안 가고 막 언론인들 막 조롱하고 아이고 그것들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정치를 합니다. 그래도 아주 세게 나오고 확실하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소통을 트럼프는 트위터로 합니다. 트위터. 자기 하고 싶은 말 트위터로 거의 매일 트위터로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언론은 받아가지고 막말을 했니 이런 말을 했니 저런 말을 했니 그래도 다 보도를 합니다. 막말을 했네 하면서도 내용은 보도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트럼프가 뭔 말을 했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일을 하겠구나 트럼프 트위터를 통해서 다 알고요. 또 SNS 발달해가지고 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홍준표 후보는 트위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합니다. 페이스북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에 다 올립니다. 미국 가 있었는데도요.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또 저희 같은 이렇게 방송 인터넷 방송에서 보도하고 계속 알려줍니다. 국민들은 다 알아요. 홍준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소홀히 했죠.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적으로 여기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또 SNS를 통해 소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지자들도 잘 소통이 안 되고, 국민들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언론의 총 벌떼 공격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홍준표 후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진태 의원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뭔 얘기 하나 하면 예전에 재판 200만 원 벌금 맞은 거 그 얘기 하나 올려놓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김진태 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을 안 하면 큰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귀찮아도 그거 자꾸 올려서 알려야 되거든요. 알려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 계속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일부 밝혀진 바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여론조사기관을 말합니다. 여론조사기관. 좌파들이 집권하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정 여론조사를 따내기 위해 아예 드러내놓고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기관도 아주 어차피 좌파 집권할 거를 예상하고 그냥 좌파 후보를 돕는 그런 여론조사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정부의 국정 여론조사가 어느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지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공천할 때 여론조사 규정을 자체 참고조사 외에는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도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설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여론조사.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 이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이죠.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대부분 미국 여론조사기관들이 힐러리 압승을 예측을 했는데 다 뻥이었죠. 다 뻥이었습니다. 힐러리의 지지율이 뭐 트럼프보다 훨씬 앞선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여론 조작이거든. 힐러리 편에 서 있는 여론조사기관들이 그런 짓을 한 것 다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 후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큰일이죠. 자, 이것을 이제 깨부시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여론조사에 이 잘못된 것을 정면 도전해서 싸우고 좌편향된 미국 언론들과 정면 도전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만큼 깨어있다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